여러분,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그 상식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수술이나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무릎 관절염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방법들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고 수많은 연구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50년 넘게 무릎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82세 이도현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에서 재활치료센터장을 역임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 끝에 약과 수술만이 답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병원에서조차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실제 환자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저 역시 의료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무릎 관절염으로 일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시장을 다니는 것도 손주와 산책하는 것도 고통이 되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수술 없이 일상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통증을 줄이고 걷는 것이 훨씬 편해지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무릎 관절염 해결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단순한 통증으로만 생각되신다면 그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무릎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무릎 통증을 넘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운 분들이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통증이 계속되면서 걷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은 약해지고 체중은 늘어나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통증과 근력 저하가 반복되다 보면 보행 보조기나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74세 김정임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 불편함을 느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통증이 극심해졌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관절이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담당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김정임 어르신은 수술이 두려워 저를 찾아오셨고 비수술 치료를 통해 다행히 통증을 완화하고 일상 복귀에 성공하신 사례입니다. 이렇듯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보기, 손주와 산책하기, 외출하기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모두 멈춰버리는 순간 삶의 질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신적인 건강까지 위협하는 병입니다.
무릎 통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무릎 관절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 그리고 그 치료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무릎이 아프면 병원부터 찾습니다. 병원에서는 대개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 치료를 권유하지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법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들은 단기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대증적 치료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먼저 약물 치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간신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약을 끊으면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의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관절의 윤활 기능을 도와주지만 반복적으로 맞게 되면 관절 구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연골 손상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심한 손상에 대한 최후의 선택이지만 회복 기간이 길고 감염이나 출혈, 부작용 위험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수술 후에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9세 박춘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6해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약과 주사 치료를 반복해 오셨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마지막으로 수술 대신 다른 방법을 찾고자 저를 찾아오셨지요. 이후 비수술 치료를 통해 상태가 개선되셨고 지금은 일상적인 걷기와 가벼운 운동을 무리 없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약물과 수술 치료는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심각하게 망가지기 전에,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수술적 방법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술과 약물 없이 무릎 관절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 없이도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방법입니다. 수술이나 약 없이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릎 보호대 착용입니다. 무릎 보호대는 단순한 보조 기구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관절 보호와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의 가장 큰 역할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보호대를 착용하면 걸을 때 무릎에 집중되는 하중을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에 관절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무릎의 움직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해 관절이 과하게 꺾이거나 비틀리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러한 안정성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릎 보호대의 또 다른 장점은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관절 주위가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통증과 염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효과는 다양한 의학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중국 수촨성 제1인민병원 연구팀은 1만 명이 넘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무릎 보호대 착용이 비약물 치료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도 등재되어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는 68세 최분남 어르신은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느끼셨지만 약을 복용하면 속쓰림과 두통이 심해져 약을 중단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외출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보호대를 하루 23시간 정도 착용하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께서는 통증이 70% 이상 줄었다며 보호대 하나로 이렇게 편안해질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하루 종일 착용하면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일정 시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 종류가 다양하므로 무릎 관절염 전용으로 제작된 보호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지대가 포함된 제품이 좋으며 너무 꽉 조이는 제품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착용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릎 보호대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호대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바로 따뜻한 물에서의 수중 운동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에서 하는 수중 운동입니다. 온수에서의 수중 운동은 무릎 관절염을 가진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육지에서보다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최대 7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관절의 경직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온수에서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굳어있던 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무릎 관절의 유연성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2세 박영희 어르신도 물속 운동을 통해 회복하신 분입니다. 평소에는 걷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수영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물속 걷기, 다리 흔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아주 간단한 운동부터 추천드렸습니다. 주 2회, 회당 30분 정도로 시작하셨고 2달 후에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것도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지금은 시장 보기도 혼자 다니실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수중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릎에서 허리 높이 정도의 수심이면 충분하고 그 안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수온은 약 33도에서 36도입니다. 수온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하는 수중 운동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 가장 기본적이지만 실천이 어려운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를 꺼리게 되지만 오히려 그게 관절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을 지지해주는 힘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는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은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힘든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뻗기, 무릎을 눌러주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6세 조명자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무릎 통증이 두려워 외출도 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벼운 걷기를 권유받고 하루 15분 정도부터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걸을 때 무릎이 욱신거리기도 했지만 걷고 난 다음 날에는 오히려 다리가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리셔서 현재는 하루 40분씩 걷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체중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 후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붓거나 아프다면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또 운동 전후에는 무릎 부위를 따뜻하게 찜질해 주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15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걷고 움직이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통증도 완화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약이나 주사보다 훨씬 안전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결국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무릎 보호대 착용, 따뜻한 물에서의 수중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수술 없이도 무릎 통증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하루 실천 루틴과 함께 마무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방법, 무릎 보호대 착용, 따뜻한 물에서의 수중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이 방법들은 각각 따로 실천해도 도움이 되지만 함께 병행할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하루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 후 무릎 관절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약 10분간 온찜질 해주시면 관절 주변 근육이 이완되며 아침의 경직이 완화됩니다. 찜질 후에는 무릎 굽혔다 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무릎 누르기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오전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실내 자전거나 평지 걷기를 약 15분 정도 해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대는 장시간 착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오르거나 장거리 걷기 전후에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가벼운 다리 뻗기 운동이나 의자에 앉아 무릎 눌러주기 운동을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오후에는 몸이 조금 더 풀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중 운동을 실천하기에 좋습니다.
수영장이 가까이 있다면 온수풀에서 주 23회 정도 20분간 걷기나 가벼운 물속 운동을 진행하시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무릎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TV를 보시면서 다리 들어 올리기나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10분 정도 반복해 보세요. 무릎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이 결국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릎 보호대, 수중 운동,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적용하시면 수술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무릎 통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보호대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 온수 수중 운동은 무릎에 부담 없이 관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법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근육을 강화해 무릎을 지탱하는 힘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일상도 건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